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논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증을 하기 전에 우리는 좀 비교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설명, 설득, 이야기에 좀 어떤 비교를 합니다. 자,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장과 이유에 대해서 설득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 것을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좀 피곤해서 집에 가서 이제 집에 가서 푹 쉬면서 컨디션 조절을 하고 약도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내 먼저 갈게라고 하는 경우가 설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득 같은 경우는 그 주장과 이유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설득하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형으로는 협상을 한다든지 선전을 한다든지 또는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설득을 상대방에게 하는 거죠.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체험하듯이 상황을 갖다가 묘사함으로써 듣는 사람들이 마음의 눈으로 직접 보는 듯한 느낌을 가지도록 하죠. 그래서 비판적인 사고를 좀 보류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설득하고 우리가 논증하고 차이점은 논증을 하자 요 뒤에 나오겠지만 그 명확한 그 근거가 또 제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논증에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로고스, 두 번째 에토스, 세 번째 파토스죠. 로고스는 우리는 논리에 호소하는 힘이죠. 에토스는 믿을 수 있고 포용력이 있는 성품에 호소하는 힘이 되겠죠. 그리고 파토스는 연민이라든지 두려움과 같은 감정에 직접 호소하는 힘이 되죠. 그러면 논증에 대해서 5가지 질문을 이제 우리가 해봐야 되는데요. 주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장을 믿을 만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 세 번째로는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네 번째로는 이유와 주장을 연결시켜주는 원칙은 무엇인가. 다섯 번째, 그러면 뭐뭐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반박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체적으로 좀 보면 주장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주장에서도 단정하는 주장인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되죠. 그러니까 단정이 아닌 주장인 경우에는 가능성과 빈도와 범위로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가능성 같은 게 아마도 대부분 일반적으로 뭐 할 것이다 하는 경우가 많다. 뭐 하는 경향이 있다. 가능할 것 같지 않다. 뭐 있음직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빈도는 보통, 대부분 거의 또는 드물게 이런 식으로. 범위는 많은, 대부분 거의 몇몇, 다수, 별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주장을 믿을 만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건데 믿을 만한 이유는 우리가 생각해내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유에 대한 배열은 병렬로 구성하는 경우와 직렬로 구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병렬 구성할 때는 강도와 수용성, 복잡성과 친숙도를 가지고 하죠. 직렬로 구성하는 경우는 외적인 발생 순서라든지 내적인 추론 순서로 우리가 보죠.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깥 세상에서 끌어온 것이죠. 그래서 근거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은 도서관이나 인터넷이나 사람 또는 직접 관찰을 통해서죠. 관찰을 해서 표본 조사도 하고 평가도 해보는 거죠. 근거의 질을 갖다가 판단하는 4가지 원칙은 정확성, 구체성, 대표성, 신뢰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유와 주장을 연결시켜주는 원칙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전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보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전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지 진실인지 전제가 이유와 주장에 제대로 적용이 되는 것인지 집단 문화에 적절한지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전제로서는 보편적인 원칙인데 보편적인 상황에서부터 보편적인 추론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없으면 쥐들이 날뛴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 반박적인 부분인데 2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 논증 내적 측면과 논증 외적 측면이죠. 내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주장과
이유, 근거, 전제 이걸 좀 더 상대편 입장에서 살펴보고 오류가 없는지를 의심하는 거죠. 외적 측면에서는 다른 주장과 다른 이유, 다른 근거를 좀 살펴보고 심지어는 문제를 구성하는 다른 방식을 최대한 한번 올려보는 거죠. 이제 논증에 대한 구성인데 서론, 본론, 결론을 나눌 때 이제 서론 쪽에서는 우리가 문제에 대한 해법 또는 주장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데 인터넷에서 과연 도움이 될까,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공감대로서 인터넷의 효용성도 있지만 그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 어떤 정보들이 과다한 것들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불안정한 조건을 이야기하죠. 모든 과제를 인터넷에만 의존하는 지금 현재 상황들. 그래서 손실, 연구 자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고, 공부하는 학문에 대해서도 잘못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론에서는 우리가 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이유와 근거를 각각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반론과 반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결론에서 문제 해법 주장에 대진술을 하는 거죠. 어떤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논증에서는 실용 문제, 개념 문제, 가치 문제인데 가치 문제는 실용과 개념을 둘 다 아우르기도 합니다. 실용 문제 같은 경우는 현 상황을 바꾸려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이죠. 그죠? 응용 학문에 많이 사용되는 거죠. 기본 구조는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지, 해결책으로 제시한 행동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해결책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해결책이 문제보다 더 많은 손실을 유발하지는 않는지, 이 해결책이 다른 대안보다 좋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요. 개념 문제에서는 이 쟁점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 있죠. 네,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념 문제는 순수 학문에서 보통 우리가 좀 사용하는 거죠. 참고적으로 우리가 경제수학에서 우리가 제가 몇 번 이게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실용 문제에서는 우리 경제학에서 보면은 편익 있죠. 편익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그 명시적 비용은 얼마만큼 나오는지, 그리고 암묵적 비용이 좀 얼마만큼 나오는지, 그리고 순편익이 얼마만큼 되는지, 이런 것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계 수입들을 다 더한 것이 우리 통수입이죠. 또 한계 비용을 다 대준 게 총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계 이윤을 다 대준 것이 총 이윤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실용 문제를 다룰 때 아까 요 문제입니다. 해결책이 문제보다 더 많은 손실을 유발하는지 안 유발하는지는 편익과 가격,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사용해서 순편익을 우리가 살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계 수입, 한계 비용, 한계 이윤의 어떤 곡선을 이런 것까지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죠. 문제 해결의 방식에서는 원인을 제거하는 방식도 있고요. 손실을 개선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죠. 논증의 두 가지 방식에서는 사실의 중점을 두는 경우가 있죠. 이것은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이유로 해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고, 원칙에 중점을 두는 것은 전제를 바탕으로 하는 이유에서 주장을 끄집어내는 것이죠. 자, 추론에서는 우리가 사고에서의 추론입니다. 연역 추론과 기납 추론이 있는데, 연역 추론 같은 경우는 전제가 결론을 필연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기납 추론은 전제가 결론을 개연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의미를 찾는 지금 논증에서 먼저 지시대상, 레퍼런스는 우리가 가리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 범주, 카테고리, 한 무리의 사물을 같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용어, term이라고 하는데 범주를 우리가 언급할 때 하고 특성은 feature. 이거는 어떤 범주에 속하는 지시 대상과 다른 범주에 속하는 지시 대상을 구별할 때 우리는 특성이 같은지 다른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의미, meaning 같은 경우는 범주에 대해서 우리가 떠올리거나 연상하는 떠올리는 연상이라든지 가치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기준, criteria라고 하는 것은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기준이라고 하는 요소로 의미를 좀 쪼개는 부분을 말하는 거지.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오늘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틀만 안 보십시오. definition 경위라고 하는 부분은 몇몇 기준을 또 말로 진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한번 의미를 찾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인과관계 분석할 때는 유사 타의로 원리를 보는데 원인이 있을 때 결과 발생했느냐, 결과 발생 안 했느냐, 원인이 없을 때 결과 발생했느냐 하는 걸 먼저 보고 그 다음 상관변동 원리로 해서 상관관계 있는가 없느냐 이런 부분도 살펴봐서 꼭 상관관계가 있다 해서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그 과거에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논등을 할 때 이 정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